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모델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프레디 집슈리입니다. 리모델링!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이것저것 기본 조사를 철저하게 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인테리어 공사는 턴키 공사, 반셀프, 셀프 인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반셀프와 셀프 인테리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턴키 공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턴키 공사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진행하는 리모델링 진행 방식인데요.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체 공사 진행 시 온전한 반셀프, 셀프 인테리어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손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에 비해 비용은 높지만 리스크가 적고 한 번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턴키 공사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턴키 공사는 업체가 기술자를 고용해 제품을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전문 업체에서 AS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는데요. 턴키 방식일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업체별로 세 가지 턴키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물론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브랜드 업체의 장점은 적은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또한 현장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미팅 시간이 굉장히 짧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 AS에 대한 보장이나 자재 품질에 대해서는 좀... 다음은 브랜드입니다. 저도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고퀄리티의 자재, 신속한 AS 처리와 더불어서 전시장을 통한 다양한 샘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리점 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획일화된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검증된 디자인이라는 점과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 회사도 있는데요.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공사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맞춤 가구 제작이나 홈 스타일링까지 가능해서 소비자분들의 디자인 니즈를 대부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업체를 선택할 때의 작은 팁을 드리자면 리모델링 시공은 크게 철거, 설비 등 기본 공사가 있고요. 부엌, 붙박이장 등 스타일 공사가 있습니다. 비브랜드의 경우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사부터 스타일 공사까지 다 직접 시공이 가능한 곳은 한 스타일 공사만 시공 가능한 브랜드는 리바트, LS아우시스, 최근에는 영도 있죠.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해줘 좀! 자, 지금부터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하는 꿀팁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모델링 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만 검색하셔도 실제로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업 면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때문에 어떤 업체든 확인이 꼭 필요하겠죠. 세 번째, 업체의 시공 제한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시 사소한 꿀팁이나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냐고요? 귀찮으니까요. 업체나 디자이너를 선정할 때는 상담 시 최대한 많은 질문과 대화를 하며 얼마나 열정적이고 제안을 잘해주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섬세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카드 결제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업체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인지 나의 카드 한도는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체를 통해 결제를 하신다면 현금 영수증도 체크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세금은 중요하니까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꼭 피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업체명이 수차례 변경이 되었다,
이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잘하고 있는 업체라면 업체명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명과 입금 계좌가 상이할 경우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상담 시 사무실로 오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는 업체는 위험한 업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사 전 체크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공사 중 체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 모든 귀차니즘을 위해 딱 3번 공사 현장을 방문해도 마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골든 방문 타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 방문 타임, 공사 첫날 진행되는 철거 날입니다. 이날은 타일, 벽지, 목공 등을 철거하고 나서 집의 골조 상태를 확인 후 곰팡이나 단열 문제 등 이후 공정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욕실의 경우 계약한 대로 전체 타일 철거 또는 시멘트 철거 후에 시공을 하는지, 위에 덧방으로 시공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골든 방문 타임, 전기 목공 시공 날인데요. 보통 전기와 목공은 같은 날 진행합니다. 이날엔 반드시 내가 미리 계획했던 가전 위치와 가구 배치를 고려해 콘센트 등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기는 목공 이후에 위치 확인, 수정이 어려워 확인이 필수. 혹시나 추후 추가 비용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적절한 설명과 조치 내용을 들어야 납득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에도 꼭 방문드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골든 방문 타임은 바로 타일 설치 날인데요. 도면으로 본 것과 현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타일 시작점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면 좋습니다. 또 실사용자의 신장, 생활 패턴을 고려해 부엌 장애 높이나 욕실 도기, 장애 높이 등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때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재마감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없는 시간도 내서 꼭 가셔야겠죠? 자기야. 나 가고 있지. 자, 이번엔 텐션 높여서 한번 가봅시다. 리모델링 호구 탈출 프로젝트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바로 공사 후. 모든 리모델링이 다 끝이 났다 라고 한다면 바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자, 보수, 체크인데요. 창문은 잘 열리는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유리 사양이나 잠금은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도배지 또한 얼룩이 없는지, 마감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벽면이 좋지 않아서 노출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루와 장판 같은 경우에도 찍힘은 없는지, 내가 선택한 방향은 맞는지, 들뜬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죠. 화장실의 양변기와 세면대는 잘 작동하는지, 물은 잘 내려가는지 체크는 필수고요. 종종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전의 수압, 액세서리의 설정 위치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부엌, 문, 조명 등도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각각 기능은 잘 작동하는지 저처럼 매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오늘 저와 함께한 리모델링 호구 탈출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리모델링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에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우 맞나요? 맞아요? 원래 완벽하지 않아야